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는데요. 이상득 전 의원도 국정원 특활비, 억대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앞서서 제기된 의혹이 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이 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이 보증금 가운데 3억 8천만 원을 김윤옥 여사를 수행한 비서가 수표로 입금을 해줬는데 이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 유명한 내곡동 사저 구입 비용 가운데 최소 1억 원도 국정원 특활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인데요. 자, 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시에는 이게 그 비자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정원 특활비일 가능성은 전혀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저는 비자금이라고 표현을 쓴 것이 네. 그 안에 국권 지폐가 1억 4천 정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특별 활동비까지 포함해서 비자금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네. 국정원 특활비도 의심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좀 하나하나 일단 좀 살펴보죠. 지금 말씀하셨던 국권 화폐라고 하는 게 네, 네. 이시영 씨가 그 강남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는데 이때 보증금이 6억 4천이었고 네. 이 가운데 3억 8천을 김윤옥 여사 수행비서인 설모 씨가 수표로 집주인에게 대신 지급을 해줬고, 네, 네. 근데 여기에 1억 4천이 국권 화폐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곡동 사저를 특검, 네. 그 특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특검단이 그 종료하기 한 3일 전쯤에 네. 제보를 받아서 특검팀이 이 부분들을 확인하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이시영의 전세자금 6억 4천만 원 중에 3억 8천만 원만 일단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더 줬으면 나머지 금액도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나머지 3억 8천만 원 말고 나머지 돈은 확인도 못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 기한이 다 돼서 이제 수사가 종료가 됐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연장을 해달라고 그 네. 모든 것들을 붙여서 올렸지만 네. 기각돼서 그냥 종결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보면 애초에 2010년에 2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네. 그 아파트의 계약금 6,100만 원을 먼저 그 청와대 제2부속실의 설모 비서가 집주인한테 현금으로 주고요.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고, 네.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의 3억 2천만 원은 네. 청와대에서 재정팀장을 비롯한 재정팀의 직원 6명이 예. 청와대 인근을 돌면서 현금 다발을 수표로 바꿔서 이시영 집주인에게 예금 계좌로 보낸 거예요. 잠깐만, 청와대 주변을 돌았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각 몇 개의, 그러니까 참 재밌잖아요. 그게 더 수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정당한 거면 그냥 한 사람이 가서 바쁜데 네. 한 은행 가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재정팀 직원 6명이 네. 청와대 인근 은행 몇 곳을 돌아요. 은행을? 은행을 돌면서 예. 그 국권 화폐까지 포함한 그 다발을 수표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시영 집주인한테 보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럼 은행 한 군데서 바꾸면 되잖아.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그 현금을 그렇게 몽땅 바꾸는 것이 남의 시선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가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제대로 여기에 쓰이는 제대로 된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심증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인턴 직원 2명까지 동원을 했으니까요. 지금 의원님은 지금 청와대 재정팀 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그 신원은 다 파악이 됐습니까? 예, 거기는 저희가 공개한 내용 안에는 네. 이름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해준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검찰이 불러서 조사하면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국권 화폐가 결국은 국정원 특활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고. 아니죠. 국권 화폐를 특활비로 쓰진 않죠. 네.
그러니까 국권 앞에는 오히려 정말 비자금 어딘가에다 묵혀놨던 돈인 거고 네. 나머지 현금들이 특별활동비에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아무튼 당시 내곡동 특검은 손도 못 대고 그냥 그 활동이 끝나버렸네요. 기한이 다 돼서. 그렇죠. 이 전세 자금은 아예 묻혀버린 거죠. 왜냐면 이거는 그 당시에 네. 별도의 그 문제로 밝혀진 거니까. 예. 그래서 더 그거를 추적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 부분들이 묻힌 거고 네. 더 좀 신기한 것은 어쨌든 지금 구속돼 있는 김백준 씨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그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 비서관이었고 그렇죠. 아까 저희가 말한 그 재정팀 6명 네. 요게 직속 상관이에요. 네. 그래요. 김백준 네. 당시 기획관의 부하들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행비서 설모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행비서 설모 씨는 2002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부터 네.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했고요. 약간 집사처럼 뭐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네. 이제 그렇게 일들을 했고 청와대 들어가서도 김윤옥 여사의 제2 부속실에서 네. 끝까지 근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곡동 사저 구입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내곡동 사저 구매비 12억 원 중에 네. 6억 원을 김윤옥 여사가 대출을 했고 나머지 6억 원이 입증이 안 됐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상은 그렇죠. 큰 형이신 이상은 이란 분께 지금 뭐 다스의 형식상 대표로 돼 있으신 네. 그분한테서 빌렸다고 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보완된 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방에 담아서 뭐 6억 원을 넣어서 줬다는데 네. 처음에 진술할 때 그 이상은 씨의 부인께서 누가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거며 그리고 또 차용증 원본 컴퓨터 파일도 제출 않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6억 원도 그냥 일방적 진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그냥 부분이 입 맞춰서 뭐 이시영 씨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건데 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빌려줄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최소 1억이 국정원 특활비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금액을 그러니까 1억으로 최소로 잡는 이야기가 검찰청에서 흘러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사 자체도 저도 읽어봤는데 거기도 이제 뭐 확인해주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 다스와 여러 가지 특별활동비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활비 부분,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 당시에는 너무 이상했는데 그냥 묻혀졌던 이 사건들이 그분들의 말들을 다 꿰어보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최소 1억이 아니라 6억 전체가 특활비일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잠깐 들은 건데 그 이상은 씨의 그 아드님이신 이동형 씨, 그분도 그 좀 그런데 그분도 그 아까 그 아파트 있잖아요. 이시영 씨가 살고 있는 그 전세로 살았다는 전세자금 그 삼성동 히스테이트 거기서 살았다는데요. 아파트 살았다고요? 네. 아니, 살고 있었다고 이동형이라는 분도. 그래서 아니 이시영 씨가 얻었다면서 이시영 씨 그러니까 이시영 씨도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또 다른 곳에 이동형 씨도 살고 있었대요. 같은 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전방위적으로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동형 씨와 이시영 씨는 이제 그 사촌지간이 되는데, 그렇죠. 그 두 사촌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라고 하는 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면 의원님?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심지어 원세훈 씨조차도 아들들이
자식들이 현금으로 아파트를 샀다고 하잖아요. 개수기 갖고 와가지고 돈 샀다고. 개수기 갖고 와서 매우 이례적으로. 그러면 이분도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졌다는. 그러면 그 아파트도 같은 아파트 단지일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같은 아파트, 그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 3명이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였다는 말씀이세요? 3명?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세훈 자녀는 원세훈 자녀는 아니고. 다른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시영, 이동영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럼 이동영 같은 경우는 그게 전세였는지 자가였는지 이런 거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런 건 아직.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어쨌든 우리가 정말 10년 동안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그 모든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핵심 그 참모분들이 뭔가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 기존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에 멈추지 말고 조금 더 확대해서라도 실제로 그 특수활동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상득 전 의원님에게도 또 특활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오늘 여기서 제기한 두 가지 6억과 3억 2천, 그죠? 이 두 가지만 합해도 9억 2천이고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국정원 특활비 규모보다 거의 2배 아닙니까, 규모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전달된 루트와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국정원 특활비는 정말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정말 그 옛날부터 저는 막 약간 거짓말쟁이처럼 막 비판받고 그랬었잖아요. 2013년부터 그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할 때 저보고 소설 쓴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다 사실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도 의혹이 제기됐던 게 정말 그랬던 거거든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렇게 특활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본인 돈이냐 이렇게 썼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미 그때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와서 밝혀지는 거니까 국정원장도 그랬는데 그분의 더 윗선들은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청와대 재정팀 6명이 모두 김백준 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김백준이 수수한 국정원 특활비만 4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이 4억 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니고 또 별도의 특활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겠죠.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의혹을. 근데 저는 진짜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밝혀지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왜 대통령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